네, 3분 증시로 이어가겠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뉴욕 증시 3대 주가지수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현지 시간 17일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57%가 올랐고요. 반면에 S&P 500 지수 0.1% 떨어졌고 나스닥 종합지수 0.33% 내리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첫 기준금리 인하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 주요 지수가 엇갈리게 반응하면서 혼조로 마감을 한 거죠. 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기존에 4.25에서 4.5% 사이에서 4에서 4.25% 사이가 됐습니다. 자, 지난해 12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이후 5번 연속 동결 행진을 이어오다가 9개월 만에 내린 겁니다. 자,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는 첫 번째 금리 인하입니다. 물가 안정 그리고 완전 고용이라는 연방준비제도의 두 가지 목표 가운데 연준은 고용시장의 침체에 더 초점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 인하는 주택담보대출과 기업대출의 차입 비용을 낮춰서 고용을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 인하 결정 뒤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태지만 고용에 대한 하방 위험이 증가했다고 판단해서 금리 인하를 결정했다. 그러면서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올해 남은 기간과 내년 중 지속해서 누적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관세 영향에 따른 인플레이션 상승 위험은 남아있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연준은 고용 시장의 악화는 트럼프 행정부의 적대적인 이민자 정책과 무관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신규 고용 악화의 상당 부분은 이민 감소와 경제활동 참가율 하락으로 인한 노동력 증가세 둔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자, 이번 FOMC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고문 마이런 혼자만 0.5%포인트 인하를 주장했습니다. 자, 이번 금리 인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을 자신의 측근으로 채우려는 시도를 노골화한 가운데 이루어진 건데 트럼프 대통령의 중앙은행 흔들기로 통화 정책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지게 됐습니다. 연준은 올해 말 기준금리 예상치의 중간값을 3.6%로 제시했습니다. 자, 이를 고려하면 올해 안에 0.25%포인트씩 두 차례 더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올해 FOMC 회의는 10월 28일과 29일 그리고 12월 9일에서 10일 두 차례 남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가총액 1조 달러 이상의 거대 기술 기업 중에 엔비디아, 브로드컴의 낙폭이 3% 안팎으로 컸습니다. 자, 엔비디아는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의 최신 인공지능 AI 칩 구매를 금지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에 낙폭이 컸습니다. 반면에 중국 기술업체들은 매수세가 집중됐습니다. 자,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는 자체 AI 칩의 대형 고객사를 확보했다. 이런 소식에 주가가 2% 넘게 올랐습니다. 여기까지 3분 증시였습니다.